예, 다음 강의입니다. 다음 주제는 블록체인과 정보보안 연계 방안을 주제로 강의를 해주실 국립안동대학교 정기현 교수님을 강단으로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금방 소개받은 정기현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주제는 이제 블록체인과 정보 보안 쪽인데, 실제 제가 이제 오늘 이제 발표할 시간이 한 30분 정도거든요. 그래서 전체 내용들을 제가 상세하게 다 설명하기에는 이제 시간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는 여러분들 필요하시면 제 연락처가 제일 마지막에 있으니까 그쪽에 보내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드리고요. 오늘 제가 이 내용 중에 우리 블록체인 그다음에 정보 보안을 좀 전체적으로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지금 가질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이렇게 보면 이제 블록체인 쪽, 저도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오늘 오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이 블록체인 쪽을 알고 이제 이렇게 참석을 하셨는지, 전문가도 있을 거고 또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을 거고 다양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를 하고 내가 이 블록체인으로 이런 것들을 한번 시도를 해볼까? 이제 그런 측면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보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발표할 내용은 블록체인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 그 다음 우리가 블록체인 서비스를 하려고 하면 제가 이제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세 가지를 분류를 하고 그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 제가 이제 블록체인을 어떤 응용으로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블록체인 쪽 프로젝트들이 어떤 게 진행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를 보시면 우리가 뭐 2016년도 뭐 다보스 포럼이라든지 2018년도 우리 가트너, 그 다음에 2021년 마켓 쪽에 보면 앞에 우리 발표를 하셨지만 AI, 그 다음에 블록체인이 화두가 될 거다. 앞으로 굉장히 시장과 성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예측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블록체인 개념을 여러분들 보시면 실제 우리가 현재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개념이 내가 은행에 가서 계좌를 하나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그 내가 해당되는 은행에 가서 계좌를 요청을 하고 그 정보들을 제가 제공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었었는데, 이 블록체인은 중앙화 싫다. 내가 집중화되는 그 서버, 모든 데이터들이 집중적으로 저장되어 있는 그 중앙 서버를 내가 분산 서버를 이용해서 그 다음에 데이터를 관리를 하자. 그러면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그 서버들은 여러분들 개인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조직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하다 이거죠.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퍼블릭하게 내가 접근을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개념으로 그렇게 되면 데이터를 분산하니까 데이터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투명성이 높아지면 서로 이제 신뢰성이 높아지는 거죠. 왜? 내가 함부로 그 데이터를 조작을 못하니까. 그런 개념에서 이제 블록체인이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그러면 보안 관점에서 보면 이제 중앙 서버, 기존에 있던 중앙 서버를 두고 모든 서비스를 하면 그 중앙 서버가 타겟이 되는데,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따지고 보면 타겟이 다 흩어져 있으니까 이게 누구를 공격해야 되지? 뭐 이런 전략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보안 측면에서 보면. 그러면 이제 블록체인의 가장 큰 특징은 여기 보시면 한 4개 정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이제 신뢰성, 그 다음 두 번째가 안정성, 그 다음 세 번째가 익명성, 그 다음 네 번째가 이제 보안성. 그래서 실제 이제 블록체인의 가장 큰 특징 4가지가 우리 지금 현재 기준에 이런 시스템을 어느 정도 보안을 할 수 있다. 뭐 그런 개념에서 출발을 하기 때문에 이제 블록체인의 화두가 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의 기본적인 구조는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내가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그런 이제 뭐 사용자 아니면
개인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컴퓨터가 될 수도 있고 시스템이 될 수도 있고 노드가 될 수도 있고 이게 다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그 노드에 내가 블록 단위로 데이터를 만들고 그 블록 단위의 데이터들을 다 분산해서 저장을 시키자. 이런 이제 개념이 이제 블록체인의 이제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블록은 뭐 어떻게 구성되느냐?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이 은행에 가가지고 내가 뭐 계좌를 만들고 그 계좌에 뭐 누구한테 송금을 하고 아니면 내가 돈을 맡기고 디파짓하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트랜잭션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런 트랜잭션들이 이렇게 모여 있고 그 트랜잭션들이 어느 정도 일정 크기 그 다음에 일정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하나의 블록으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그 만들어진 블록들이 나중에 연결 새로운 블록 만들고 연결하고 새로운 블록 만들고 연결하고 이런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이제 블록체인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2016년도 자료에 보면 제가 이 자료를 왜 가져왔냐면 지금 2022년이잖아요. 근데 2016년도에 예측을 한 요 내용들이 지금 그대로 시스템에 개발도 되고 있고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렇게 보시면 이제 금융 서비스 부분에 지금 블록체인이 지금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제조 유통 쪽, 그다음 세 번째가 공공 서비스 쪽, 그다음 네 번째 우리 사회 문화 부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이제 금융 서비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이제 암호화폐 이야기가 뭐 이렇게 따라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이제 그런 이제 암호화폐를 우리가 맡기고 우리 디파이 서비스도 받고 뭐 이렇게 우리 지금 현금을 대체하는 이제 그런 화폐도 만들어지고 뭐 그런 종류들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금융 서비스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조 유통 같으면 우리 실제 이제 생산자부터 소비자까지 뭐 그런 신뢰성을 바탕으로 제대로 내가 믿고 먹을 수 있는 이제 그런 뭐 식품이나 아니면 채소, 야채 뭐 이런 것들을 다 블록체인에서 여러분들 소비자한테 신뢰성을 확보하겠다 이런 개념들이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 이제 공공 서비스 같은 경우는 우리 정부에서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숨기지 말고 다 오픈을 해서 블록체인으로 투명하게 관리를 하면 서로 신뢰성이 회복되지 않느냐 뭐 그런 프로젝트들이 지금 많이 진행이 됐었고 진행도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뭐 마지막에 보시면 우리 여러분들 NFT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지금 NFT가 우리 예술이나 이런 쪽에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화두가 되고 있고 이제 발전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블록체인 같으면 실제 뭐 어떻게 여러분들이 거래가 되느냐 하면 크게 이제 그림으로 보면 저렇게 되는 거죠. 우리 일반적인 개념입니다. 그럼 우리가 내가 하나의 트랜잭션이 이제 발생을 하면 그 트랜잭션들이 우리 블록체인에 등록이 되기 전에 임의로 이제 메모리 풀에 저장이 돼 있고 그게 어느 정도 신뢰가 서로 검증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내가 실제 상대방한테 내가 돈을 송금하는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트랜잭션들이 쌓여가지고 이제 하나의 블록이 되면 누가 제일 먼저 그 블록을 발견했느냐.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해시 값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해시 값을 누가 먼저 찾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보상이 주어지는 그런 형태의 이제 블록체인이 이제 작동하는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세부적인 것들은 제가 좀 스킵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질문을 하시면 세부적인 것들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이제 블록체인 쪽을 한 몇 년간 이렇게 계속 뭐 수업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실제 저는 이제 세 가지를 굉장히 이제 크게 여러분들이 이제 블록체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오늘 오신 분이 뭐 IT 쪽에 뭐 이렇게 좀 속해져 있으면 굉장히 쉽게 이해를 하실 텐데요. 우리가 뭔가를 개발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서버가 있어야 됩니다. 서버가. 그래서 이 서버에 해당되는 게 지금 저기 보시면 이제 블록체인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드웨어 위에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먼저 서비스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얹을까? 어떤 프로그램 서비스를 할 거냐가 이제 스마트 계약,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스마트 컨트랙. 그럼 그 스마트 컨트랙이 제공이 돼야 되고, 그러면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마지막 끝단에 엔드 유저 입장에 보면 어떤 응용 프로그램으로 이제 블록체인 서비스를 받을 건가? 이제 그게 우리가 일반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우리 블록체인에서는 응용 프로그램을 앞에 디센트럴라이즈라는 키워드를 붙여서 DApp이라고 표현하거든요. 탈중앙화 어플리케이션. 그래서 여러분들이 블록체인을 아니면 블록체인 서비스를 하든지 뭔가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저 세 가지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블록체인 네트워크, 그 다음에 스마트 계약, 그 다음에 DApp 쪽. 그러면 이 세 가지 기준으로 보면 이제 제일 먼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어떤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크게 이제 분류를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퍼블릭,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프라이빗, 그다음 세 번째가 컨소시엄 이렇게 되고 있고요. 지금 여러분들 제일 뭐 인기 있는 그런 네트워크는 이제 퍼블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퍼블릭 네트워크에 대표되는 네트워크가 여러분들도 한 번씩은 들어보셨지만 뭐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제 이 이더리움 네트워크는 실제 프로그램이거든요. 서버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이 서버 프로그램은 현재 구현돼 제공되고 있는 게 저기 보시면 뭐 게스나 페르티나 아니면 좀 빨리 테스트 개발해서 테스트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가나시오나 이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보시면 뭐 최근에 제일 화두가 된 게 그거죠. 뭐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POW니 뭐 POS니 뭐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런 기능들을 그런 합의 알고리즘을 이제 시스템에 적용을 해서 이제 서비스를 하는 이제 그런 구조가 되는데, 뭐 여러분들도 이제 아까 이 세 개 중에 블록체인 네트워크 쪽에 내가 좀 관심 있다라고 하면 저 오픈 소스니까 언제든지 받아서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제 블록체인 네트워크 하면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게 이제 하이퍼레저 패브릭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이퍼레저 패브릭 같은 경우는 일반 이제 기업용이라고 이렇게 많이 불려지거든요. 그래서 실제 뭐 앞에 이야기했지만 뭐 퍼블릭 네트워크가 뭐 이더리움에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뭐 우리 에이다나 클레이튼이나 뭐 이런 것들도 다 이제 퍼블릭 네트워크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하이퍼레저 패브릭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기업용, 그 IBM이 이제 컨소시엄으로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그러면 이제 앞에 이야기했던 그런 네트워크하고 하이퍼레저 패브릭의 네트워크하고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하이퍼레저 패브릭 같은 경우는 실제 우리 앞에서는 내가 네트워크를 이렇게 형성을 하면 노드들이 다 연결이 되는데 실제 그 노드들이 하나의 역할을 수행을 하는데, 하이퍼레저 패브릭 같은 경우는 그 노드들이 서로 채널을 만들어서 하나의 노드가 여러 개의 프로젝트를 수행을 할 수 있다, 서비스를 해줄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버전 관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 이제 앞에 이제 스마트 계약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스마트 계약도 이제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실제 우리가 한번 이렇게 네트워크에 제공을 하고 내가 프로그램이 좀 업그레이드 됐어요. 그러면 새로운 버전의 프로그램을 이제 제공을 해줄 수 있는 게 이제 큰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차이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실제 아까 전에 스마트 계약이라고 표현을 했었는데요. 실제 하이퍼레저 패브릭에서는 이 스마트 계약을 이제 체인 코드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아까 전에 이야기했지만 블록체인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면 네트워크도 필요하고 스마트 계약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응용 프로그램, 이 세 가지가 다 필요한데, 그 스마트 계약을 뭐 그냥 스마트 계약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뭐 체인 코드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의 용어 차이만 있을 뿐이지 이제 큰 카테고리는 똑같습니다.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하이퍼레저 패브릭 같은 경우는 실제 내가 인정을 받은 사람만 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다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어떤 서비스를 받으시려고 하면 로그인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이제 내가 인증받은 사람만 접속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하이퍼레드 패브릭의 트랜잭션은 좀 세부적인 내용이니까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필요하시면 다시 부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시면 이제 블록체인 서비스를 내가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시든지 받으시든지 하려고 하면 이제 세 가지 중에 이제 두 번째 스마트 계약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스마트 계약 프로그램은 우리가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런 말 그대로 뭐 우리가 문서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 이제 블록체인에서는 하나의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서비스를 하려고 하면 어떤 프로그램을 먼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심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 이제 서브 프로그램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실제 서브 사이드의 프로그램을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여러분 DApp 쪽에서 그 스마트 계약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이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계약 프로그램은 일종의 프로그램이다. 그러면 저 스마트 계약 프로그램의 구조는 당연하게 P2P 서비스니까 중앙에 저기처럼 중개인이나 뭐 금융사나 뭐 이런 중간 사람을 끼지 않는다. 말 그대로 P2P로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하다. 뭐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스마트 계약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시려고 하면 아까 전에 이야기했지만 내가 어떤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여러분들 먼저 구축을 하고 거기에 이제 스마트 계약 프로그램을 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까 전에처럼 우리가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내가 익명성이 이제 제공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익명성 제공이 뭐냐 하면 내가 여러분들 그 블록체인에 하나의 사용자로 내가 등록을 하려고 하면 새로운 주소가 하나 할당이 됩니다. 우리 은행에 가면 여러분들 그 계좌 하나 만드는 거하고 똑같은 원리거든요. 그러면 그 지갑 주소를 가지고 여러분들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뭐냐 하면 그러면 스마트 계약 프로그램을 어떻게 서비스를 할래? 라고 했을 때 이 스마트 계약 프로그램도 여러분들 우리 함수 호출하듯이 내가 사용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함수 이름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스마트 계약 프로그램은 뭐로 CA라는 똑같은 주소로 이렇게 지갑 주소처럼 이렇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이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런 스마트 계약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래? 해서 이제 개발 쪽에 보시면 이제 솔리디티라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이야기했지만 그 세 가지를 여러분들 다 여러분 학생 입장이거나 이제 회사에서 쪽에 이제 뭐 개발을 쪽을 하신다라고 하면 내가 이더리움 기반으로 뭔가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솔리디티 프로그램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어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제 암호화폐가 한 2만 1,000개 정도 이렇게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암호화폐가 어떤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서비스를 할 거냐라고 했을 때 내가 이더리움 기반으로 암호화폐를 만들겠다. 아니면 토큰을 만들겠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뭐 시사 프로그램에 보니까 뭐 5분 만에 내가 암호화폐 하나 만드는 것들을 이제 시연을 이렇게 한 것들을 제가 봤었는데, 뭐 5분도 안 걸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블록체인의 모든 데이터들 그리고 모든 프로그램 소스들이 다 오픈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관심만 가지시면 그 오픈 소스를 이용해 가지고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단 이제 앞에 제가 설명을 안 했었는데 실제 이제 그 프로그램에서도 그렇지만 내가 실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있는 그런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이제 메인넷을 쓰거든요. 그래서 메인넷은 우리가 함부로 접근을 못해요. 접근을 하려고 하면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실제 이제 그 시연에서도 이제 메인넷을 사용 안 하고 이제 테스트넷 아니면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여러분들 컴퓨터에 이렇게 로컬넷으로 이렇게
설치를 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시연을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내가 이런 토큰을 쉽게 만들 수 있다. 단 이제 토큰 이름하고 심볼하고 몇 개 만들 거냐 정보만 주더라도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만들 수 있다. 쉽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즘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NFT 있죠. 또 실제 따지고 보면 이런 소스로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단 NFT 같은 경우는 소유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내 예술 작품 내 거야 라고 주장해야 되면 이 내 거라는 걸 내가 프로그램에서 구현해 줘야 되는데 앞에 있는 그런 간단한 프로그램에 요 중간에 저 소스 여기 소유자가 누구냐 정보만 이렇게 하나 추가를 하면 NFT화를 쉽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크게 우리가 이제 퍼블릭 네트워크, 그다음 컨소시엄 네트워크 이렇게 이제 분류를 했었는데요. 실제 현재 많이 쓰는 이제 이더리움 베이스의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이제 솔리티라는 프로그램을 많이 쓰고요. 하이퍼레저 패브릭 쪽 스마트 계약, 이 스마트 계약이 이제 제가 체인 코드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체인 코드는 지금처럼 이런 고 언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실제 이게 계속 이제 버전업 되고 있긴 한데 여하튼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가 이제 DF 쪽, 그러니까 내가 뭐 어떤 네트워크를 메인넷을 쓰든지 뭐 아니면 내가 어떤 퍼블릭을 쓰든지 뭐 어떤 프라이빗을 쓰든지 아니면 컨소시엄 네트워크를 쓰든지 내가 어떤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설치가 돼 있고 서비스가 준비가 돼 있고 내가 스마트 계약까지 프로그램해서 내가 그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내가 디플로이하고 그러면 내가 DApp 쪽에서 접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DApp이 뭐냐라고 하면 아까 전에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응용 프로그램이다. 이런 식으로 실제 응용 프로그램은 요즘 웹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많이 짜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뭐 요 슬라이드부터는 이제 우리가 실제 이제 블록체인이 굉장히 이제 2016년도에 하도가 되고 이렇게 발전을 거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제 2018년도부터 이제 공공 서비스, 그러니까 공공 시범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시범 사업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대략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을 내가 블록체인화 해가지고 서비스를 할 수 있겠네, 이런 아이디어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이제 공공 시범 사업 이렇게 보시면 저런 뭐 투표, 그러니까 전제가 뭐냐면 우리가 실제 블록체인은 내가 좀 기존에 있던 화폐 시스템의 신뢰성이 깨졌으니까 블록체인으로 내가 서비스를 하겠다. 이게 이제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좀 상세한 것들은 그게 말씀을 많이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여하튼 이제 그런 내가 데이터를 투명성을 제공을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오픈함으로써 내가 이 데이터를 조작을 못하게 만들으니까 자연스럽게 신뢰성이 회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측면에서 내가 블록체인을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이 시범 사업들이 거의 비슷하다라는 걸 여러분들 이해를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투표, 내가 데이터들 서로 조작 못하게 내가 블록체인을 하겠다. 다음에 우리 소고기 뭐 한우인지 뭐 외국산인지 신뢰가 안 가잖아요. 그런 것들을 블록체인을 하겠다. 그 다음에 부동산 똑같습니다. 다음에 전자문서, 다음 이제 컨테이너, 그 다음에 개인 통관 자료들. 그러니까 서로 조작을 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 데이터들을 조작을 못하게 우리가 블록체인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쉽게 이제 접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2019년도도 보시면 쭉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한번 보시면 대부분이 이제 그 기존대로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기존에 이런 데이터들을 블록체인화 할 수 있다. 수없이 많은 데이터들을 블록체인화 할 수 있다라는 이제 개념을 잡아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2020년도 거의 비슷한 형태로 이제 시범 사업이 진행이 됐을 거예요. 그다음에 2021년도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내용들이 거의 내가 어떤 데이터들을 블록체인에서 신뢰성을 회복할 거냐, 뭐 그 기준을 보시면 대부분이 유사하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블록체인을 어느 쪽에 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느냐 하면 이제 지금 요 분야에 제가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이제 발표를 하셨지만 실제 이제 멀티미디어 데이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작이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뭐 아까 전에 뭐처럼 뭐 딥페이크라든지 뭐는 그런 것들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런 데이터들을 조작을 못하게 한번 서비스를 해보자. 라고 해서 제가 이 쪽을 이제 블록체인으로 어떻게 접목을 해볼까라는 이제 주제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보시면 우리가 이런 멀티미디어 데이터에 대한 이제 지속 우리 소유권이라든지 그다음 우리 그 악성 코드 쪽에 내가 어떤 데이터들을 이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블록체인을 할 거냐. 그 다음에 어떤 데이터들,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어떻게 보호할 거냐에 대한 관점을 이제 블록체인 네트워크로 서비스를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과제를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대구 경북 사회보안 연구회 쪽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제 진행하고 있는 게 이제 저기 보시면 이제 오신트라는 이제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소속돼 있는 학생들이 이제 저 분야에 대해서 열심히 프로젝트를 지금 준비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 저는 이제 블록체인 를 기반으로 그런 오신트 데이터 정보 수집된 정보들을 이제 데이터베이스화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내용을 조금 이렇게 깊이 공부를 하고 있는 그런 현재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제 같은 경우가 이제 블록체인으로 지금처럼 이제 컨텐츠를 이제 관리를 하겠다라는 아이디어를 이제 특허 등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게임 쪽도 내가 게임 쪽에 블록체인을 내가 그 아이템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고 뭐 이렇게 그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이 블록체인을 응용을 해서 저런 게임 아이템을 한번 추적을 해보자라고 해서 그 아이디어를 이제 특허 등록을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블록체인을 앞에 전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데이터들은 내가 투명하게 관리를 하고 뭔가 신뢰를 확보할 수 있겠다라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제 적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우리 학생들하고 이런 블록체인 이제 DApp 쪽으로 이제 다양하게 이렇게 한번 시도해본 것들에 대한 리스트가 되고요. 그러면 이제 좀 IT 쪽으로 넘어와가지고 실제 이제 블록체인을 사유 보안하고 어떻게 연결을 해볼까라고 했을 때 실제 기준은 이겁니다. 여러분들 아까 전에 제가 제일 앞쪽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현재는 아무리 시스템이 뭐 이중화를 하든 삼중화를 하든 내가 몇 대에 한정돼 가지고 서버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서버는 뭐 외부의 해커들에 의해서 집중적인 공격을 받을 거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걸 이제 블록체인으로 살짝 바꿔버리면 굉장히 이 노드가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노드들 컴퓨터들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그만큼 내가 조작이나 변경은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기 있는 것처럼 기존에 있던 그런 PKI 시스템이라든지 뭐 DNS라든지 아니면 이중화 문제, 이중화에 대한 키들을 어차피 몇 대의 컴퓨터 서버로 관리를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우리 디도스 같은 공격들도 내가 서버를 분산을 시켜버리면 어느 한 공격을 받아서 서비스 디나이드 이런 그런 문제점을 문제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다양한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이 블록체인을 접목을 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종적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대기업들도 이제 타이틀에 보시면 이제 원래 여러분들
대부분에 보면 이제 대기업들인데 국제적인 대기업들인데 이제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리스트 중에 유망한 프로젝트 20개 정도 이렇게 제가 표시를 했었는데 이제 대부분에 보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데이터를 조작을 못하게 내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다. 뭐 이게 이제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판단을 했을 때는. 그래서 보면 대부분에 보면 이제 운송이나 물류 정보들 조작 못하게 해보고 싶다. 뭐 저런 증거 자료, 그 다음에 드론이나 항공, 내가 어떤 경로로 내가 비행을 했는지 그런 데이터들을 블록체인화하겠다. 뭐 이런 뭐 다양한 것들이 지금 많이 대기업에서 국제적인 대기업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이 있으면 이 사이트가 있으니까요.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는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 전제가 내가 데이터의 투명성입니다. 데이터의 투명성.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블록체인을 어떻게 내가 도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이제 판단하는 그런 이제 연구들이 조금 진행이 됐었는데 이제 보시면 이제 대표적인 이제 모델을 하나만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내가 어떤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선택을 할래라는 기준이 이제 왼쪽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럼 내가 실제 여러분들 어떤 업무나 내가 어떤 아이디어를 내가 블록체인화 하려고 했을 때 이게 과연 합당한지 안 한지는 이 오른쪽에 이렇게 내가 비즈니스 모델 측면, 그 다음에 기술적인 측면, 다음 법률적인 측면, 다음에 운영적인 측면 이렇게 이제 나누어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시트지가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자료는 여러분들 오픈이 가능하니까요. 언제든지 보시면 될 것 같고 세부적인 거는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이제 다양한 그런 이제 블록체인 도입을 위한 의사결정에 대한 내용들이 좀 이렇게 연구가 되고 있는데 요 뒤쪽에 보시면 이제 대부분의 내용들이 내가 블록체인을 도입을 할 수 있을까 말까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이제 블록체인을 내가 어떤 블록체인을 내가 선택을 할 거냐에 대한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참조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도 내가 비즈니스 측면에서 내가 블록체인을 도입을 하든지 아니면 좀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공부 측면에서 내가 접근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그 세 가지 기준으로 접근을 하시면 좀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유익한 강연 감사드립니다. 혹시 강연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으십니까? 혹시 질문이 없으시니까 잠깐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그 질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질문은 이제 블록체인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상의 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럼 오프라인 상에서 블록체인을 거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가 궁금하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만약에 온라인 상으로 이렇게 거래를 하다가 그 온라인이 끊어졌을 때 데이터가 유실될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네, 지금 질문 감사드리고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 두 가지 질문 다가 이제 내가 네트워크 서비스가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건데요. 그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실제 이제 블록체인이 자체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뭐 블록체인이 아니든 블록체인이든 상관없이 지금도 블록체인이 적용 안 되는 서버도 대부분이 보면 서버의 데이터베이스 DBMS를 다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개념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블록체인 내가 거래를 하고 있다가 오프라인을 뭐 그게 끊겼을 경우에 서비스가 가능하냐의 질문인데 실제 여러분들 그 블록체인 네트워크 쪽에 보면 이제 프라이빗 네트워크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제 프라이빗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내가
블록체인 노드를 몇 개로 할 거냐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뭐 하나의 노드로만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하면 내만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사용도 가능할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나 대전제는 뭐냐 하면 이제 블록체인의 대전제는 모든 정보들을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 그래서 참여자는 이제 컴퓨터가 되겠죠. 그 컴퓨터한테 오픈을 하겠다라는 의미니까 그 블록체인의 정신에 이제 위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는데요. 자,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블록체인이 가상화폐하고 블록체인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한데요. 블록체인이 반드시 가상화폐가 있어야 그게 되는 건지, 아까 좀 전에 블록체인이 적용된 사례 보면 굳이 뭐 항만이라든지 뭐 자료 이런 거, 소고기 뭐 추적 이런 거는 굳이 가상화폐하고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시중에 얘기해 보면 최초의 가상화폐로 해가지고 블록체인 나온 걸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그쪽에서 얘기한 게 뭐 중앙은행의 중앙 쪽에 이제 뭐 현금 그게 뭐라고 해야 하나 신뢰성이 없어 그렇다는데, 그 말은 저는 말이 안 되는 게 신뢰성이 왜 없는지를 모르겠는데, 지금 뭐 언제 한국은행이 워낙 신뢰를 잃어가지고 그런 것도 아니고요. 뭐 미국 US 달러가 뭐 신뢰를 잃은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 최근에 비트코인 보면 가상화폐의 대표가 비트코인인데 비트코인이 신뢰가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럼 누가 만든지도 모르고 출처도 모르는데 그렇게 되는 게 오히려 더 신뢰성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에 대해서 잠깐. 네, 먼저 두 번째 질문에 대한 그 말씀을 드리면 이제 뭐 당연히 제 의견인데요. 여기서 이제 신뢰성이라고 하면 실제 뭐 이제 한국은행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한국은행에 있는 모든 데이터들이 일반인한테 공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블록체인의 이제 기본 정신은 뭐냐 하면 그 데이터들이 실제 내 정보들이 거기에 또 내가 저장되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실제 저 본인은 실제 그 데이터에 대해서 접근할 수 없잖아요.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한 신뢰성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다음 두 번째 이제 첫 번째 질문인데 그러면 블록체인하고 암호화폐가 어떤 연관관계가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이 질문은 이제 굉장히 이제 처음 이렇게 했을 때 굉장히 많이 이제 제가 받는 질문 중에 하나거든요. 실제 이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이렇게 운영을 하면 기본 전제가 뭐냐 하면 실제 내가 그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하나의 내 시스템을, 내 서버를 거기에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이제 연결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리소스를 공짜로 제공해 줄 리는 없거든요. 그럼 내가 어느 정도 보상을 받아야 당연한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사용자가 많이 늘어날 거고, 참여자가 많이 늘어날수록 이게 해킹에 뭐 51% 해킹이 됐든 이런 해킹에 이제 내가 각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 가지고 내가 실제 그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하나의 노드로 접속을 하고 하나의 그런 블록들을 내가 공유해서 내가 저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서버의 리소스들을 공짜로 제공해주지 않고 내가 거기에 참여하는 대신에 리워드를 해줘야 많은 사용자들이 늘어날 거다. 이게 이제 블록체인의 기본 전제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블록체인하고 암호화폐하고의 그런 리워드 문제 때문에 서로 연관관계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실제 아까 전에 시범 사업 중에 뭐 다양하게 보면 암호화폐하고 상관없지 않느냐? 네, 상관없는 블록체인도 있습니다. 그 예가 뭐냐면 하이브리드 패브릭 같은 경우는 실제 내가 관련되는 기업들끼리 컨소시엄을 맺어가지고 내가 블록체인으로 서비스를 해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서로 아는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거니까 굳이 암호화폐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택의 문제 같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다른 질문이 없으시죠? 지금 주어진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열띤 강의를 해주신 국립안동대학교 정기영 교수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